어제 청와대에서는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보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께도 큰 희망이 되고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각 당 대통령들께서 지혜를 많이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당적인 협력이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지킨다 하는 굳건한 평화 수호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어느 나라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외교팀 내부에 혼선까지 겹쳐지니까 더 불안한 겁니다. 우리 외교안보팀 역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상당히 어렵게 성사가 됐어요. 근데 대통령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다 녹색이었거든요. 여야 협치 좀 시발점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요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넥타이를 보면 그날 행사가 뭔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습니까? 그 전날 있었던 14남북 정상선언 10주년 노란색 때 넥타이. 노란색 넥타이를 맸죠. 예. 어제는 초록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당을 좀 의식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이제 뜻을 모았습니다. 회동 초반에는 좀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러나 한 2시간쯤 지나니까 이후에는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그러고요. 자, 공조를 거듭하던 여야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론이 진전 이루어졌습니다. 네. 또 가시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고요. 또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 대표, 야당 대표와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동 발표문 형태로 명문화를 이끌어낸 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자,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공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목인데 회동에 불참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어떤 압박하는 효과는 얻었어요. 하지만 이 정치권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빼기 1이 0이 아닌 게 바로 이 정치권 아닙니까? 과연 빼고서 이렇게 한 게 과연 협치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만찬 회동에 대해서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잘 돌아갈까요? 일단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문 대통령하고 어제 이제 여야 4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한 거잖아요. 여야정 상설 협의체 여기에도 절대 참여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좀 말을 했어요. 홍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여야정 협의체를 갖다가 본부 중대하고 여야 중대가 같이 하면 될 일이다. 그러면서 현 정치 상황에서 2중대, 3중대로 나서는 것 외에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협치에 이건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거든요. 이어서 협의체를 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진석 의원을 문제 삼고 있고 현재 여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까지 요청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과거 정부 10년을 적폐로 규정한 거다. 그러면서 강하게 좀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홍준표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유감스럽게도 참석해 주시지 못한 홍준표 대표께서 보여주기식 초청이라면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각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통된 약속을 먼저 모아서 협치로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국민이 안보 위기, 민생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욕을 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여당은 협치 패싱이다, 안보 패싱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또 보란듯이 독자적인 안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요, 취임 이후 2차례 제안을 받았는데요. 모두 거부했습니다. 홍 대표는 청와대 회동을 보여주기 정치쇼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공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내달 미국을 방문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겠다는 이른바 안보 방미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회동에 참석한 여야 4당에 대해서는 본부 중대와 1, 2, 3 중대라며 각을 세웠고요. 결국 홍 대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문재인 대 홍준표 구도로 전국을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전해졌는데요. 예. 이를 두고 다른 야당에서는요.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안보 상황에서 안보를 앞세우는 보수 정당이 너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예. 방금 전 올라오기 전에 자유한국당의 한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요? 이번 회동은 여야 회동이 아니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187석이 회동한 국회 선진화법 회동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180석. 그렇지만 187석이 만약에 협치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소외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본인들이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거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구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마주쳤어요. 140일 만에요. 네. 오래 걸렸습니다. 어땠을까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낮은 자세였는데 문 대통령께 낮은 자세가 아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 낮은 자세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오찬 회동의 관례를 깨고 만찬 형태로 진행이 됐죠. 예. 그러면 언론사 보도도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랬죠. 사실 유례가 없어요. 넥타이 색깔도 국민의당 상징색인 녹색으로 맞추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철수 대표도 같이 맞춘 거라고 해요. 그래요? 안 대표는 오전 일정에 오히려 파란색 넥타이를 맸었는데 문 대통령이 넥타이 색을 바꾸는 걸 지켜본 뒤에 회동 직전에 같은 녹색 계열로 바꿔서 맸다고 하네요. 안철수 대표가 바꿔 맸군요. 서로 같이 이제 뜻을 맞춘 거죠. 그런데 문 대통령은 안 대표를 응시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안 대표는 그냥 이렇게 딴 데를 바라보거나 이렇게 자신의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이 또 인터넷에서 좀 많이 화제가 됐네요. 자, 역시 안철수 대표는 여야 4당 대표의 만찬 회동과 관련해서 안보 부문에서는 이견을 재확인했다면서 각을 또 세웠는데요. 한미 동맹 신뢰 관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지만 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단단하다고 이런 답만 했다면서 인식 차이가 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저도 믿을 만한 정보 소스로 확인한 얘기니까 대통령이 집어보시라고 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어제 예정이 없던 청와대 지하 벙커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네, 이제 만찬 후에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이 깜짝 제안을 한 거거든요. 여야 지도부가 흔히 이제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NSC 위기관리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통령이 특히 야당 대표를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최고 기밀시설이잖아요. 이 벙커로 안내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를 놓고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이제 엄중함을 좀 전하고 여기에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야당도 국정의 결국은 동반자다, 함께하자 이런 좀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서 청와대 여기저기를 구경 다닐 만큼 한가한 상황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썼던 표현이 결국은 이거는 벙커 쇼냐 이렇게까지 비판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 청와대는 또 어제 미국으로부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미국과 합의된 사항은 아니라는 또 해명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한미 당국 간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확대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부터 배치와 관련한 언급에 대해서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결과를 도출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순환 배치 확대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말이 바뀐 겁니까? 근데 이제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애초에 힘든 이야기를 너무 좀 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게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를 명문화했고 연말부터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여야 4당 대표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서 순환 배치 시기와 관련해서 연말부터 배치한다는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수정된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주변 지역의 미국의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한 협의에 따라 관련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 우리가 조금 확대 해석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면 대한민국 안보의 최정점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도 사실 합의 목전까지 갔다가 무산이 된 게요. 미국의 6개의 사령부 중에 태평양 쪽으로만 전략 자산을 과도하게 배치를 하면 균형이 조금 어긋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무래도 돈 문제가 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망하기를 우리가 미국과의 좀 엇박자가 있기 때문에 방위비 협상이라던가 추후 그런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만약에라도 우리가 조금 돈을 더 낸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 조금 뭐 배치를 해줄 여지가 있을까? 그냥 엇박자 내는 이 상황에서는 굳이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그 안보의 최정점에 계신 분이 이런 희망 섞인 얘기를 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미 간에 뭔가 이 100% 뭔가 딱 짜맞춰지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더 이상은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만찬 회동에 대해서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잘 돌아갈까요? 일단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문 대통령하고 어제 이제 여야 4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한 거잖아요. 여야정 상설 협의체 여기에도 절대 참여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좀 말을 했어요. 홍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여야정 협의체를 갖다가 본부 중대하고 여야 중대가 같이 하면 될 일이다. 그러면서 현 정치 상황에서 뭐 2중대, 3중대로 나서는 것 외에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협치에 이건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거든요. 이어서 협의체를 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진석 의원을 문제 삼고 있고 어제 청와대에서는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보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께도 큰 희망이 되고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각 당 대표님들께서 지혜를 많이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당적인 협력이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지킨다 하는 굳건한 평화 수호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의사와 후반에는 좀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러나 한 2시간쯤 지나니까 이후에는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그러고요. 자, 공조를 거듭하던 여야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론이 진전 이루어졌습니다. 또 가시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고요. 또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 대표, 야당 대표와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동 발표문 형태로 명문화를 이끌어낸 것도 어떻게 보면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공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목인데 회동에 불참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어떤 압박하는 효과는 얻었어요. 하지만 이 정치권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빼기 1이 0이 아닌 게 바로 이 정치권 아닙니까? 과연 빼고서 이렇게 한 게 과연 협치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역시 현재 여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까지 요청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과거 정부 10년을 적폐로 규정한 거다. 그러면서 강하게 좀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홍준표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유감스럽게도 참석해 주시지 못한 홍준표 대표께서 보여주기식 초청이라면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각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통된 약속을 먼저 모아서 협치로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국민이 안보 위기, 민생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욕을 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여당은 협치 패싱이다. 안보 패싱이 다른 결정을 어느 나라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외교팀 내부에 혼선까지 겹쳐지니까 더 불안한 겁니다. 우리 외교안보팀 역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성사가 됐어요. 근데 대통령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다 녹색이었거든요. 여야 협치 좀 시발점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요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넥타이를 보면 그날 행사가 뭔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습니까? 그 전날 있었던 1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노란색 때 넥타이. 노란색 넥타이를 맸죠. 예. 어제는 초록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당을 좀 의식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이제 뜻을 모았습니다. 회동 초